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내란 외환에 준하는 국사범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당장 처단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4대 일간지가 다 뒤집어 버렸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선관위의 채용비리 권익위에서 353건이나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리 덩어리였던 선관위라는데요. 이자들도 그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다루는 선관위가 이 정도라면 다들 이거 내란죄에 준하게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선관위의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28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300명 다 고발해야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권익위의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이 정한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이었고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353건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어서 부정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밝혀질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검경 수사 오랏줄 받아야죠. 결국 깜빵 간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 면접, 심사표의 표준화, 인사지도 점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 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해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는데요.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그죠? 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인데 이 선거를 망쳐놓은 선관위, 비리투성이인 선관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너무 권력이 많죠. 너무 권한이 많죠. 선관위가 꼭 가져야 될 기능이 아닌데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나눠주는 일. 이거는 웃기는 일이에요. 돈 나눠주는 기재부의 역할도 하고요. 선거자금, 정치자금을 조사하는 정치자금 조사 역할도 선관위가 합니다. 거기에 여론조사까지도 여심이라고 해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죠. 단순히 선거사무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정당사무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편의상 선관위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선관위가 지금 자기네가 헌법기관이라면서 독립기관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쪼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쪼개서 아주 필수 역할만 남기고요. 나머지들은 다른 부처로 가든가, 특히 그 정당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재인은 공산국가화를 시도하는 국사범이다. 빠른 수사 처단을 요구합니다. 라는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싹 다 그 광고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결국 문재인 처단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오히려 공산주의자의 특징 11가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만 드러낸 채 최종 패소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8일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은 자신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문재인이 고소해 전개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여부 법정 투쟁에서 완벽히 최종 승소했습니다. 형사도 민사도 다 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학술적 경험 사례 정리 결과인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특징 11가지를 문재인의 행적에 대입한 결과 그 모두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증언과 근거들이 나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 고영주 이사장은 엄혹한 문재인 치하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문재인의 패소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결론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계속 대국민 선동 중입니다. 문재인은 입증 책임이 있는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근거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은 채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검찰을 동원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밝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공산주의 국가화를 뜻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오늘날의 친중 친러 국가 중에 일부, 남미의 일부 좌경사회주의 국가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문재인을 국사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위여서 법원이 판결하기 어려웠던 공산주의자란 사실 적시 부분과 지속 중인 반국가 행위를 이제는 심판 처단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재임 중 국군을 무력화한 9.19 평양 공동선언, 주한 유엔사와 미군 철수가 자동 연결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400조의 국가부채를 늘려 종북 좌익 세력 중심의 지원을 자행했으며 퇴임 직전 검수완박법 등을 강행 통과시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저지 장치를 만든 뒤 퇴임 후에는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는 내용의 1950년 미중전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책을 줄줄이 추천하면서 국민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사범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 완벽하게 승리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빨리 수사기관들은 문재인을 수사해서 그야말로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갖다가 움직였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내란 외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에게 적합할 형량은 무엇일까요? 왜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